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대구, 토요일 대구 두 번의 행사를 마치고, 일요일 날 또 부산에 가서, 또 부산에서 행사하고, 오늘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구에 가서 그 태극전사 등등의 미디어 지도자들 피켓팅,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청 앞에서 피켓팅 하는 것을 좀 응원하러 갔었고, 금요일에 저 대구의 이 선글라스맨 오영국 선생과 번개시장 그리고 예전 그 자유번의 김성철 등등이 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대구에서 뭐 최초죠. 사실은 이 거리에서는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이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대구까지 간 김에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도 또 워낙 좀 어수선한 분위기여가지고 부산은 뭐 어쨌든 뭐 충분히 메시지는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광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생일 축하 광고가 지금 이 웬만한 국민들의 그냥 역겨움을 자내고 있어서. 근데 박 대통령 생일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이니까 야 그럼 우리도 하자. 뭐 지금 박원순이 저 서울 지하철 저거 안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서울 지하철, 대구 지하철, 그리고 부산 지하철 세 군데에 협의를 시작했고, 지금 광고 시안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고, 제가 이 정치적으로 또 이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 뺐고요, 그 내용들. 박 대통령 66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 앞에 이제 요거 하나 적었죠.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 66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 67번째 생일은 대한민국,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의 8천만 국민들이 박 대통령 생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박 대통령은 명예회복에서 나오면은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박 대통령이. 일단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자산을 다 갖고 있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좀먹고 있는 사기 거짓 세력을 다 척결하고 진실투쟁의 또 다른 아이콘으로 올라설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셔서 어떤 정권, 자유통일 정권이 들어서든 아예 그냥 이 상시 외교 특사로 임명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설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산업화 등등 근대화 설계를 보급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처절한 진실투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진실투쟁의 힘도 설명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그거를 생일 축하 광고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지하철 광고 해주겠습니까? 근데 뭐 박원순이 그렇다 치고 권영진 대구시장 이번에 박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안 할 겁니다. 예, 안 할 거예요. 그 홍준표한테 아첨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 안 하면 그 광고 시한 그대로 대구 유력 매체에다가 이건 권영진 대구시장이 거부한 광고. 그래서 박 대통령 생신 광고 그대로 대구 유력 매체 광고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제가 대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정도, 어차피 그 선글라스맨 팀들이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태극전사 등등 우리 독자들이 피켓팅을 하니까 매주 한 번은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금요일 날 대구시청 앞에서 박 대통령 생일 광고를 게재하라 기자회견을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올라오자마자 이 언론중재위에서 두 건의 이 손석희 JTBC 관련 조정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이 우리 미디어워치를 가짜 뉴스라고 떠들어낸 거에 대해서 저는 언론중재위 최다 출석자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출석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워치 자체가 이렇게 치는 매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워낙 많은 언론이 저를 거짓음해해서 제가 한 30번 넘게 이상 참여를 했는데 JTBC 같이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JTBC가 날 음해했다 해서 이렇게 넣으면요.
JTBC는 그게 음해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근거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JTBC, 손석희 이자들만 아무것도 안 보내요. 아무것도.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논리와 팩트가 다 잡혀서 거짓말이 다 잡혀가지고 의견서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그 의견서 안 보내면 언론중재에서 그냥 직권조정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참 언론중재위에 참 그 언론계 원로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언론사가 답변서를 안 보냅니까?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야죠. 자, 근데 오늘 제가 건 거는 국가수 보고서를 손석희가 조작을 해서 마치 JTBC가 아무 조작을 안 한 것인 양 국가수가 발표한 듯이 거짓 왜곡을 해서 거기다가 제 이름 변희재를 적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일단 국가수 보고서에서는 손석희가 입수한 뒤에 너무 많은 조작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언론중재위원들도 제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국가수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입수한 뒤로 뭐 수천 건의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했다는 게. 그리고 미디어치가 또 발견했지만 사진 폴더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손석희 측이. 그래서 아예 입을 못 여는데 오늘 JTBC는 또 불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언론중재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최순실 1심이라고 걸린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최순실 1심 재판인 2월 13일에 태블릿 PC 증거 채택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손석희가 너무 많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중재위원들한테 저도 그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2월 13일 날 증거 채택 안 되면 그건 끝난 거니까 그럼 그때 합시다 했더니 한 언론중재위원이 JTBC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무슨 부장이래요. 그러니까 그 언론중재위도 그렇고 JTBC 참여한 사람도 그렇고 1심에서 증거 채택 안 되면은 정정보도 받아주겠다. 저는 좋죠. 그럼 건 바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1심에서 이게 증거 채택 안 되면은 JTBC가 정정보도 해주겠다. 그건 뭐냐? 국가수에서 손석희가 입수한 뒤 수많은 조작을 했다는 것을 JTBC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뭐 재빠르게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2월 13일이 1심 선고니까 2월 19일 날 다시 조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나와서 이제 다른 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미디어워치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미디어워치에서 건 건데 저보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손석희의 JTBC 다이빙벨 조작건 미디어워치의 거짓 음해. 이 건인데 이건 뭐냐면은 미디어워치가 다이빙벨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이빙벨 기자인 이상호 MBC 전 기자를 논문 표절을 우리가 공개한 건데 이걸 이 JTBC가 최공재라고 차세대 문해한대 뭐 시민운동가이자 영화 감독인데 최공재 감독이 2014년 10월 1일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다이빙벨 대처 계획이라는 메일을 보내서 그냥 미디어워치, 미래한국, 미디어팬 등의 언론단체가 적혀 있다. 그냥 이메일로 청와대 저 허현준 행정관에게 미디어워치, 미래한국, 미디어팬 이렇게 적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JTBC는 청와대가 미디어워치에 지령을 내린 듯한 다이빙벨을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린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청와대 내부 문건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허현준 행정관하고 친해요. 최공재 감독이랑. 그냥 보냈어요. 그때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상영 문제인데 그냥 거기에 미디어워치뿐이 아니라 미디어팬 그냥 다 보수매체 적었어요. 뭐 보수매체들에게 뭐 한번 도움 요청해봐라 그렇게 보냈지 않겠습니까? 미디어워치는 그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저도 허연전 전 행정관하고 잘 압니다. 얼마든지 전화로 야 이거 다이빙벨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선동이 심하니까 미디어치에서 한번 좀 체크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저하고 허연전 행정관하고는. 그런 연락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2014년 이메일이 나갔다는 게 2014년 10월 1일인데 아니 그 이전부터 무슨 계속 다이빙벨 가지고 문제를 했는데 계속 해왔는데 이게 무슨 청와대가 뒤늦게 무슨 뭐 우리하고 뭐 상의라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JTBC 다이빙벨 보도는요 방통심의에서 감점을 받는 수준의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벌점 4점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 검증도 안 된 다이빙벨을 띄워가지고 혹세무민했다 유족들에게. 그걸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징계를 받은 거짓 보도를 미디어워치뿐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매체, 조선일보까지 해가지고 다 JTBC 비판했는데 유독 손석희는 미디어워치 로고와 청와대 로고만 메인에 확 박아가지고 우리가 청와대 지령받고 했듯이 이런 거짓 음해를 한 건입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이요? 아니 최공재 감독이 10월 1일 날 메일 보냈는데 같은 날 우리가 이상호 기자의 논문 표절을 공개했다. 손석희 그 본인 거 이러면 안 되죠. 손석희는 알잖아요. 우리가 손석희 논문표를 잡는데 3개월 걸렸다는 거. 그 대개 한 달 걸리고요. 손석희처럼 이렇게 표절을 화려하게 아니 막 화려한 기술을 써서 표절하는 건 한 3개월 걸리고요. 웬만한 논문은 한 달이면 잡아냅니다. 근데 무슨 청와대 최공재가 이메일 보내자마자 그날 우리가 표절을 공개합니까? 표절 뭐 그냥 10분 만에 잡는 줄 알아서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미디어치를 음해해서 중재위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미디어치 대표가. 근데 JTBC 측에서 반론 보도는 수용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의견서도 안 내는 JTBC가 반론 보도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순실 1심 결과에 따라서 정정 보도도 수용하겠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손석희가 지금 미디어워치를 어떻게 음해했습니까? 가짜뉴스라고 보도한 것만 10건이 넘어가요, 지금까지. 그건 싹 다 민사로 2억 1천만 원 가 있죠. 2억 1천원 민사로. 그런데 반론 보도를 낸다 그러면은 손석희의 그 8시 뉴스룸에서 이거 그냥 손석희가 있던지요. 자막으로 넣던지 해야 되는 건데 미디어워치 측에서 JTBC 이 보도는 거짓이고 미디어워치는 독자적으로 다이빙벨을 늘 비판해왔고 논문 표절도 독자적으로 해왔다. 이걸 손석희가 읽어준다고요? JTBC 그 앞에서? 그렇게 미디어워치를 음해해놓고 반론보도 수용된다는 얘기는 손석희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더구나 최순실 1심에서 태블릿 PC가 증거 채택 안 되는 것을 때 손석희의 거짓 보도가 정정 보도를 한다? 손석희 그냥 죽는 거예요. 손석희 이거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JTBC가 굉장히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인 것 같던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홍석현이가 손석희 버리고 가니 많이 뭐 어쩌고 하고 있을 때 JTBC 내에서 이른바 반손석희 혹은 친홍석현 라인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거 어차피 이거 다 죽는다. 빨리 잘라야겠다 해서 언중에서부터 지금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난 대선 때하고는. 만약에 지금 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수용되잖아요. 손석희 사표 씁니다. 못 버텨요. JTBC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JTBC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언중위에서. 그래서 이 다이빙벨 조작 음해 보도는 1월 29일 날 최종 결정을 하고 저는 2월 19일 날 최종 결정을 합니다. 물론 언중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뭐 저한테 무고죄 그리고 5,891명한테 증거 조작 고발 뭐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이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성에 차지 않으면은 언중이 판 깨고 그냥 손석희 또 민형사고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통신임이 6대 들어가 있고요. 그냥 온갖 지뢰를 손석희 몸에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석현과 이 손석희를 좀 토사구팽시키겠다는 JTBC 애들이
지뢰를 지금 지뢰와 이 막 다이너마이트를 온몸에 쥐고 있는 손석희를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솔직히 괘씸하잖아. 홍석현이나 이런 자들. 그 손석희 이용해먹고. 그러나, 국익 전체를 위해서는 빨리 JTBC 기자들과 중앙일보에서 손석희를 내치고 감옥에 빨리 보내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중재의 문제도 좀 신경을 잘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PD수첩이 우리 JTBC 집회도 여러 번 출연했는데 이 제목이 국정원이더라고요. 국정원. 나는 솔직히 그 김동희 PD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JTBC 태블릿 조작 보도를 비판하는 그 집회가 국정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국정원과 보수단체의 유착 그걸 하겠다는데 우리 JTBC 집회 취재를 왜 왔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를. 그래서 저는 안 봐도 뻔하니까 취재 응하지 않으면요 마음껏 조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BC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논파를 했습니다. 그 한심한 PD의 질문에. 근데 이제 다른 좀 단체 보니까 그 PD가 카메라 들고 가면은 답변을 해야죠. 국정원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그걸 답변 안 하고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그 영상 그대로 나갈 텐데요, 내일. 이래서 이 보수파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종북 척결 외쳐가지고 후원금만 털지. 저기 앞으로 들어왔으면은 맞짱을 떠가지고 거기서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 PD수첩에 그냥 다 나가는데 일반 제3자 입장에서 시청자들 저 보수놈들 저거 국정원한테 엄청 크게 얻어먹었나? 왜 도망가지? 제가 그래서 다 집에 가라는 겁니다. JTBC든 MBC든 면전에서 깰 자신 없으면 다 집으로 가요. 후원금 좀 그만 털고. 내일 아마 보수 묵사발 날 겁니다. MBC PD수첩에. 저 말고 제대로 취재 응해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수에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거짓 들으면 그냥 바로 소송, 방통심이 다 들어갈 거니까 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번 주 목요일은 상암동 JTBC에서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MBC에서 12시에 집회를 합니다. 이번 집회는 대구의 선글라스맨 팀, 김성철 팀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부는 이 연사, MBC 완전 박살내는 그 연설 중심으로 가고요. 2부는 JTBC 같이 행진하고 와서 다시 MBC 앞에서 전국 노래자랑, 이 대구 멤버들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멤버들 같이 해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밴드와 무대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JTBC와 MBC의 차이는 JTBC에서는 저와 동지 관계의 사람이 없잖아요. MBC는 여전히 저와 같이 이 어용 언론들, 거짓 사기 언론들과 싸운 동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MBC에서는. 그래서 그 우리 동지들을 응원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다들 노래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목요일 이번에는 돼지머리와 소머리가 나온다 그래요. 막걸리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집회 방식의 1시간 동안 연설하는 거 그대로 하고 2부 축제 파티 그대로 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날 좀 뵙고요. 아마도 금요일 날은 제가 대구로 가서 12시에 대구시청 앞에서 권영진 시장 박 대통령 생일 광고 이 게재해라 할 것 같고 금요일 오후 2시 반월당역에서 선글라스맨 팀들의 집회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청계산에서 피켓팅을 합니다. 서울 청계산 피켓팅을 합니다. 이 스케줄이 좀 많은데요. 하여튼 수시로 미디어워치와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정확한 공지 다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